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텅 빈 해수욕장, 빗물에 쓸려간 피서 특수. 지금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주말에 또 비 예보가 돼 있는데 지금 휴가철 특수를 좀 노렸던 상인들이 좀 울상이죠. 그렇습니다. 네. 경향신문에는 폭우로 인해서 상처가 나고 또 땅에 떨어진 복숭아를 주워 담는 이 농부의 모습이 사진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농부들만큼이나 피서객을 기다리고 있던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장마와 또 폭우 피해 속에서 피서객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과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싶더라도 수해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고 또 푸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우리가 직장인들 절반 이상이 휴가 계획을 아직도 세우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좀 다뤘었는데 어느 정도 좀 연결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피서객이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이번 달 1일부터 24일까지 강릉과 속초, 양양 등 동해안 6개 지역의 해수욕장 방문객을 집계를 해봤는데요. 97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152만 명이 찾은 것과 비교하면 36% 넘게 감소한 수치였고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이번 주 월요일 방문객만 따지더라도 경포 해수욕장에는 3만 6천여 명, 속초 해수욕장은 8,700여 명에 불과했는데 모두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네, 상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시기인데 요즘 또 코로나까지 다시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맞아요. 네. 걱정이 좀 큽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고령층의 68%가 73살까지 일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 굉장히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기사죠. 맞습니다. 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고령층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55살 이상, 79살 이하 고령층 인구 1,548만 명 중에서 68.5%는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살에서 74살은 78살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75살부터 79살은 82살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5월 기준 고령층의 취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58.9%, 60.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답변한 이유도 함께 좀 나왔나요? 맞습니다. 고령층이 일을 더 하려는 이유 중에 가장 주된 이유,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55.8%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고요. 일하는 즐거움을 위해서가 35.6%, 무료해서가 4.3%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금과 관련한 응답을 보면 이 이유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요. 고령층 중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고요. 또 연금을 받는 경우 중에서도 절반은 월 50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희망하는 월 평균 임금 수준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또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구간으로 응답한 경우가 높았는데요. 이와 비교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더 오랫동안 일을 하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고령층 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 또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랍스터, 전복 갈비탕에 개인 침대까지 달라진 최전방 병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나온 기사죠? 그렇습니다. 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한국 군대의 의식주가 개선됐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방초소에서 이른바 MZ세대 취향에 맞는 식사가 나오고 또 개인 침대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도발할 때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또 장병들은 최전선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제목처럼 정말 랍스터랑 전복 갈비탕이 나오는 건가요? 저희 때는 사실 제육볶음만 나와도 참 좋았는데 정말 네.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급양 담당관은 물론이고요. 사단 영양사 그리고 취사병들이 함께 선호도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MZ세대가 좋아하는 메뉴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메뉴뿐 아니고요. 불고기 버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마라탕이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외출이나 외박 그리고 휴가를 갈 때면 이거는 정말 꼭 먹고 와야지 이렇게 네. 떠올리는 것들이 있곤 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딱히 먹고 싶은 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라고 응답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겨울에 찬물 샤워를 하는 건 이제 옛말이고요. 온수가 잘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하고 또 헬스장이나 독서실 같은 시설도 잘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두산 부대라는 별칭이 있는 21사단 대대장은 MZ세대 장병들이 나약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최전방에 있는 장병들은 적이 누구이고 또 자신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환경이 개선이 된 만큼 우리 장병들 국방에 더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강이 보이고요. 또 주황색 부표가 보이고 자세히 보면 철조망까지 있습니다. 불법 이민과 관련한 기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내년 대선에서 물가, 경제 등과 함께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는 이민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진에 보이고 있는 곳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를 관통하는 리오그란데 강의 모습인데요. 그레드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이 강을 통한 불법 이민을 막겠다면서 지난달 이렇게 수중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이번 달 초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에벗 주지사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텍사스에서 3선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자 이러한 반난민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월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백악관 측은 에벗 주지사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또 미 법무부 측도 이런 수중 장벽은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또 미국의 외교 정책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디센티스를 비롯한 공화당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에벗 주지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측이 한치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면서 내년 대선까지도 이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조선일보네요. 자 어제 황선우 선수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을 했고 박태환 선수 이후 11년 만에 메달 획득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부다페스트 세계대회 은메달에 이어서 이번에 동메달을 따면서 2개 대회 연속 세계대회 메달을 딴 첫 번째 한국 선수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한 대회를 건너서 2번 땄고요. 기록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 신기록을 0.05초 앞당긴 1분 44초 42로 나왔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금, 은, 동메달 선수 간발의 차로 결승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메달을 딴 영국 선수와의 차이는 단 0.12초에 불과했습니다. 자, 0.12초면 정말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끝까지 세 선수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터치를 할지 단순히 화면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황선우 선수의 활약으로 한국 수영상의 새 장이 열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네. 점점 더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황선우 선수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황 선수는 이제 200m는 정말 기록을 줄이기 힘든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또 끝내 해낸 것처럼 지금처럼만 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기록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황 선수는 내년 파리 올림픽까지 방심하지 않고 기록을 더 줄여 나가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정말 그 모습 기다려지고요. 네.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선우 선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결선 무대에 오른 이호준 선수도 있거든요. 최선을 다한 이호준 선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